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미중 관계는 굉장히 험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쟁 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중국과 미국의 좀 현재 관계를 예.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까 궁금합니다. 다들 관심이 있으신 거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말로 바꿔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방문도 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좀 풀리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은 눈으로 보는 광경이 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했고 그 히로시마 G7 회의가 열렸을 때 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디커플링 아니야, 디리스킹이야. 미중은 해빙이 될 거야. 우리는 이제 그 경제 협력도 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 전에 G7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발리에서 G7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또 시진핑 주석하고 거의 충돌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블링컨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자고 했을 때 중국 측이 많이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그 국방부 장관이죠. 네. 네. 국방부 장관이 서로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자고 했을 때도 중국은 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은 만나자고 하고 중국은 거부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의 입장이 그래 만나는 드릴게 이런 입장이 됐죠. 그래서 블링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가 나와서 그 국무위원이 나와서 블링컨하고 만나서 회의도 했고 그런데 그 장면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서 마치 그 실무자들 회의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나타나서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얼핏 사람들이 이제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해빙이 된다고 했고 이제 여러 고위직들도 만나고 이제 풀리는 모양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링컨 장관이 만나서 그래서 두 나라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했나요? 구체적인 게 없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옐런이 중국을 네. 방문했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없습니다. 이제 캐리 기후 특사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가 나올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문하기 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은 번스 CIA 국장이었어요. 네. 근데 비밀리에 방문을 했죠. 비밀리에 CIA 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고위직들을 만났으면 참 공개 못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두 나라가 양해가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두 나라는 서로 파국까지 갈 수 없다는 입장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중국과 미국이 정말 계속 이렇게 팽팽한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이 녹아든 상태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긴장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통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중국은 그 미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중국 근처로 오면은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몇 번이나 타이완 근처에 와가지고 중국의 심기를 어지럽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네요. 그 관심이 없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의 200여 차례예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이 전투기, 폭격기 수십 대를 타이완으로 보내서 그 소위 타이완의 그 방공 식별구역을 네. 침범하고 네. 막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한 게 거의 300여 차례 가까워요. 그럼 거의 매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여차하면 전쟁이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링컨 외무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했다. 이제 이런 장면만 보니까 이게 뭔가 접근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미중 관계는 굉장히 험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우리 레드라인을 정하자. 네. 이러다 잘못하면 진짜 우리 부딪히겠다. 그건 너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협상에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 중국이 도전한다. 두 슈퍼파워가 충돌한다. 이렇게 그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들 많이 보시는데요. 네. 그건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그래요? 미국과 싸울 이유도 없고 국제 질서를 바꿀 생각도 없다. 수십 차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왕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그 메시지는 안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네. 중국은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에 이기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목표는 타이완 통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도전하지 않아요. 네가 대빵 맞아요. 그래 나 넘버 2야. 넘버 3도 좋아. 근데 타이완은 내 거니까 내 문제니까 그럼 네 게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이거 원래 우리 거야. 우리나라고. 그렇죠. 너도 맨날 얘기했잖아. 하나의 중국. 그다음에 발리 회담에서 뭐라고 그랬어 당시.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래?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네요. 또 맞네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이라는 거는 중국이 뭐 미국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 할 때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 왜 중국이 대만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를 허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고?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를 했죠. 네. 그런데 미국은 거기까지만 동의한 거죠. 미국 시각에서는. 그런데 중국의 주인이 너라고는 안 했어. 그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를 했으면 그건 내 거지. 그렇지. 맞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 말을 놓고도 중국은 그래.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 지원하는 거 그만둬. 네. 왜 자꾸 그 무기 팔고 말이지? 이러는 거야. 딴 나라 외교 관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네. 참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 이게 이제 중국의 시각이고 미국 입장은 또 이제 그 다른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뭐 대만에 있는 내각 정부의 뭐 인사들이 하나의 중국의 주인공으로 되고 뭐 이런 걸 좀 꿈꾸는 걸까요? 중국
이 일은 중국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어, 근데 내심은 어, 공산당 체계가 되기보다는 어, 미국식 표현으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예, 그런 체계가 승리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걸 바란다고 하면은 중국 공산당과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고 그렇다고 그렇구나. 해서 이걸 깔아뭉개느냐?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만 자체 네. 내부에서는 네. 혹시 어느 쪽을 더 이렇게 국민들은 어느 쪽이라면 그 중국에 편입되길 원하는 건가? 아니면 독립된 이런 상태로 계속 남길 원하는 건가?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많이 듣는데요. 그런 네. 말씀을. 근데 이제 일을 이제 흑백으로 보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그렇죠. 야당 아니면 여당이고 그렇죠. 네. 나는 민주주의인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야. 네. 뭐가 그렇게 틀린지 모르겠는데 타이완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 우선 타이완에는 그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정당으로는 세 개의 세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념적으로는 두 개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그게 무슨 그 정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중국인이다 라고 보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중국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타이완인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관점 차이는 이념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타이완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이완 원래 중국이었잖아.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타이완은 원래 섬이고 그 섬에 원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종도 좀 발음하기 어려운 다르구나. 그런 인종이고 지금 고산족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여기를 이제 그 네덜란드죠. 그 나라에서 여기 와가지고 침략을 했었거든요. 이제 점령을 했고 그때 고산족과 뭐 많은 그 당연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혈충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그거를 중국이 청나라 때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걸 물리쳤죠. 네. 그러더니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타이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산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똑같은 거지. 침략자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면서 이 청나라에 반대하는 청나라의 정권에 반대하는 명나라 유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근거지를 타이완으로 옮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300~400년 전부터 이제 한족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이제 그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청나라 황제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평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청도 세우고. 네. 근데 이 관청이 오래 못 가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타이완이 이게 산지가 가득하고 그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뭐 산출되는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군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세출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관리라고 그냥 몇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걸로 하다가 그나마 흐지부지 됐어요. 네. 그래서 역사책 기록으로는 청나라의 영토지만 타이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자유롭게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죠. 그래서 이번엔 일본군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그 2차 대전에서 실패를 하고 국공갑작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국민당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토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중국 본토 사람이지만 200~300년 전에 와 있던 사람들하고는 또 아이덴티티가 틀리죠. 또 다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린 중국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본토를 수복해야 돼. 네. 회복해야 돼. 이런 입장이지만 또 그렇구나. 원래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 한족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린 타이완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그 둘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는 고산족 입장에서는 아주 놀고들 있구나. 이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 거라는 거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총통이라고 하나요, 대만? 네. 그분들은 어떤 쪽 파예요? 현재 집권 여당은 우리는 타이완인.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중국하고는 분리. 예. 예, 야당은 우리는 중국인. 우리나라 그 언론 같은 걸 보면 네. 그래서 막 지금 그 여당인 민진당은 반중. 그다음에 야당인 국민당은 친중.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친중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뉴스가 많네요. 그러니까 친중이 아니고 네. 아이덴티티를 중국인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그 한국인이다, 조선인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야. 북한이고 우리고 이거 사상이 불건전하구만. 네. 너 공산당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국하고는 좀 분리되고 뭐 만약에 하나가 된다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주류가 되는 거를 원하는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어. 그 타이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국력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뭐 하시는 중국을 뭐 거고. 정복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비둬 우리끼리 잘 살게.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주된 국민들의 여론이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중국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대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이게 팽팽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사실 타이완은 아닌 것 같고 무슨 한국이나 일본도 아닌 것 같고 유럽도 아닌 것 같고 러시아도 결국은 아니고.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타이완을 통일하고 싶어요. 네. 미국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어느 한쪽이 숙여야 그렇죠. 예, 해결이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 숙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너무 팽팽한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좋게 해결을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네. 어떻다고 보세요? 군사력은 뭐 당연히 미국이 훨씬 강력하죠. 훨씬 강력하고. 다만 네. 이제 사람들이 미중 간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중국과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서로 싸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전쟁은 미국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질 전쟁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우리가 공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난 타이완만 점령하면 돼요.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 대륙에서 보면은 바다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미국이 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오기 전에 나는 사건 정리 끝하면 돼.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타이완을 점령을 해서 그 점령을 하는데 성공하면 그 상태에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점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항시 뭐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다가 항공모함이나 군사력을 좀 배치해놔야겠네요. 미국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인도퍼시픽 전략에서 아주 명문화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과 손잡고 싸울 거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일본은 맞는 말씀입니다, 형님. 형님이 나와서 싸우시면 저도 한 팔 거두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싸우고 싶은 나라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됐고 또 어떤 의미로는 유럽에서 영국이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듯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넘버 투인 제가 형님을 대리해서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한국 보고는 너는 그러지 마. 최소한 중립을 지켜줘.
라고 했는데 네. 한국은 그동안은 대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음.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미국, 일본 편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런 시나리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냥 중국이 포기를 할 수가 없을까요? 대만 침공을. 네, 제가 볼 때는 포기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한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쩌겠다는 게 없죠. 네. 우린 그냥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요즘 평화 통일하겠다는 말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냐 아무것도 안 한 무전략 상태로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준비를 해 와서 네. 지금 이제 그 가시권에 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중국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 이미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시진핑 단일 파벌로 요직이 다 차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아, 첫 번째가 그 대만 그를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져야 됐기 때문이라고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전쟁 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마치 우리는 미국 뒤에 숨어서 네. 돌멩이 몇 개 던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 한반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의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일어났던 것처럼 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전쟁이 날 거를 그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좀 준비 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죠. 아, 그래요? 네. 군사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국방비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싸우고 안 싸우고 전에 네. 우리가 국가 전략으로서 이 양안 전쟁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뭔가? 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일단 수립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듯이 양안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미국, 중국에게 맡겨놓은. 그냥 미국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지. 그다음에 중국은 뭐 전쟁할까? 뭐 말까? 그러니까 남의 일이에요 지금 완전히. 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구체적인 전략과 상황이 준비되어야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는 그런 것조차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냐. 아, 그렇군요.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양안 전쟁, 그리고 양안 전쟁을 둘러싼 미중의 입장, 네. 거기에 일본의 입장. 네. 그랬을 때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전략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보고 러시아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중국은 아마도 일본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러시아를 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크고 네. 예를 들어서 일본과 그 영토 분쟁이 있는 북방사도에 무력을 증강시키고 네. 북방사도 중심으로 러시아 해군과 공군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본이 군대를 그쪽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분산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북방에서 위협을 하는데 우리가 타이완까지 날아가서 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을 그렇죠. 중국이 의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주한미군이나 한국에 있는 50만 그 군대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타이완까지 와서 싸우지 않도록 네. 북한을 이용하는 북한을 거군요. 이용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면 아. 한국군은 어딜 지금 우리 내 코가 석자인데 아. 우리가 어딜 가서 싸우냐 이런 아. 여론이 국내에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이 잠깐만 계세요. 저 잠깐만 가서 싸우고 올게요. 아.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아니 지금 우리가 난리인데 어딜 가려는 거야.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있는 거 아니었어?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렇군요. 이게 정말로 중국이 되게 오래전부터 이걸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것이군요. 네. 와,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정신차려 똑바로 차려야겠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거를 좀 보고 배우고 네. 느껴야겠네요. 예.